공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간 해외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몸이 아직 무겁게 느껴지죠.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안 나서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너무 깨끗해 보였어요. 소파 쿠션이 새 것처럼 정돈돼 있고 책장엔 먼지 한 톨 없었죠.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라가 마중 나와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안아주려 했어요. 저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죠. 엄마는 어디 있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요양원에 모셨어요. 위험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눈이 살짝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치매라니. 지난달 통화할 때만 해도 밝고 건강했는데. 집안을 둘러보니 아내의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부엌 선반에 있던 그녀의 찻잔 세트가 없고 침실 옷장엔 옷이 반쯤 비어 있었죠. 요양원으로 옮기면서 정리했다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석이가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라를 힐끔 보죠. 미라가 재빨리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집이 낯설게 느껴지다니. 아내의 흔적이 지워진 게 단순한 정리일까?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죠. 마음이 불편해서 베개를 고쳐 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가 출근하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창가에 앉아 멀뚱히 밖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아주려 하니 몸을 살짝 피하네요. 치매 초기라 그런가 싶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했어요. 물을 따라주며 물었죠. 여기 생활은 어때?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을 마주치며 손을 살짝 떨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죠. 간호사 서연이 들어와 약을 주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힐끔 저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죠. 요양원을 나서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멍한 척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내의 보험 서류가 눈에 띄었죠. 최근 변경된 날짜가 보였습니다. 수익자가 미라로 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서명도 아내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달랐죠. 저녁에 미라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이 보험일은 뭐냐? 어머니가 직접 바꾸셨어요.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민석이가 재빨리 끼어들어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이런 의심을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뭔가 숨기려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의 과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은행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안에 숨겨진 게 분명 있으니까.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어요. 미라가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속으로는 이미 전투 모드가 됐습니다. 이 의심의 씨앗이 자라날 테니까. 요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아내의 상태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죠. 아내가 손을 잡아주려 하니 살짝 쥐었다 풀었습니다.
무언가 전하려는 신호 같았어요. 서연이 약을 주며 또 힐끔 보았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보험 서류를 다시 봤어요. 변경 날짜가 요양원 입소 직전이네요. 이상하다 싶어 은행에 문의했죠. 기록을 확인하니 미라가 대리인으로 서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미라가 그런 걸까? 민석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죠. 저녁에 미라가 요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더 의심이 커졌어요. 밤에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했죠. 아내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평생 헌신한 가정이 이렇게 변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미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일했다는 걸 떠올리며 옛 동료에게 연락했죠. 고액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수상쩍었어요. 민석이가 저녁에 돌아와 물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 저었어요. 속으로는 미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느껴졌죠.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마음을 더 어지럽혔죠.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생겼어요. 미라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게 사기와 연결된 건 아닐까? 민석이에게 슬쩍 물어봤죠. 미라는 믿을 만하냐? 당연하죠, 아버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을 요청했죠. 아내의 입소 과정이 미심쩍었어요. 미라가 주도한 게 보였습니다. 밤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겠지, 뭔가 있어. 원칙대로 끝까지 가봐야죠.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의무니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미라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적할 때예요. 아내의 치매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뭔가 아는 게 아닐까. 다음에 요양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집안의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조사를 깊게 파고들수록 미라의 과거가 드러났어요. 보험사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증언이 나왔죠. 상사와의 관계가 공모로 이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이에게 말했죠. 미라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 아버지! 오해예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죠.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문 밖에서 기다리듯 서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카페로 데려가서 들었죠. 미라가 아내를 약으로 무력하게 하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서연이 과거 미라의 사기 사건 내부 고발자였다고요. 미라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네요. 충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 물었죠. 두려웠어요. 죄송해요. 이제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이게 또 다른 진실인가? 아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미라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죠. 밤에 서재에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서연의 증언을 적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민석이를 믿었는데. 다음 날 미라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몰아세운 정황이 점점 모였어요. 통화 기록에서 미라가 요양원과 자주 연락한 게 나왔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냉정해야 했습니다. 원칙대로 증거를 쌓아야죠.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지만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녀의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이제 반전의 열쇠를 쥔 거예요. 미라와의 원한이 깊다는데 그게 도움이 될 테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이를 먼저 공략해야겠어요. 그가 약한 골이니까. 발소리가 들려 미라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선포한 기분이었어요. 이 진실이 가족을 흔들겠지만 피할 수 없죠. 아내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석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물었죠. 미라의 계획을 알고 있니? 민석이가 창백해지며 부정했지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고백했어요. 미라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요. 보험금을 빼돌리고 제 재산까지 노렸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민석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져. 가족 모임을 소집했죠. 미라 앞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험 변경부터 사기 이력까지. 미라가 당황하며 외쳤어요. 오해예요. 치매 맞다고요. 그때 아내를 불렀습니다. 요양원에서 데려온 아내가 서 있었어요. 미라가 아내를 끌어내리려 하자 아내가 소리쳤죠. 내가 치매지 미라야. 그 카운터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내의 눈빛이 강렬했죠. 그녀가 일부러 치매인 척한 거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죠. 증거가 쌓여 미라가 수사에 휘말렸습니다. 서연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집안이 소란스러웠지만 끝이 보였죠. 민석이가 무릎 꿇고 오열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 말에 민석이가 고개 숙였죠. 밤에 아내와 앉아 얘기했어요. 그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었죠. 이제야 진짜 지켰네요. 다음 날 미라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내와 산책하며 생각했죠. 평생 원칙을 지켰지만 가까운 배신은 예상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네요. 새 시작 같았습니다. 미라가 사라진 집안이 텅 비게 느껴졌어요. 민석이가 떠난 후 아내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죠.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손을 잡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이제야 진짜로 내 아내를 지켜냈다. 거리를 걸으며 바람이 불었어요. 미래가 밝아 보였죠.